예전에 그랜카돈 세미나를 저는 이제 그때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셔가지고 들어라 해서 들었는데 저는 그 세미나에 1,000만 원 냈거든요. 근데 그 그랜카돈 제가 놀랐던 게 똑같은 교육을 누군가는 10만 원, 누군가는 뭐 한 50만 원, 누군가는 한 100만, 200만 원, 100만 원, 누군가는 1,000만 원 받고 팔고 2,500만 원짜리도 있었어요. 현장에 있는 사람. 컨텐츠는 똑같아요. 근데 심지어 제가 너무 놀랐던 건 유튜브에 라이브로 무료로 풀더라고요. 근데 그 푼 게 놀라운 게 아니라 똑같은 콘텐츠를 봤는데 저는 밤을 새면서 돈을 1,000만 원 내고 들었잖아요. 공짜로 듣는 사람은 집중할 수 못 없는 돼요. 상태예요. 그리고 아시잖아요. 콘텐츠로 사람이 안 바뀐다는 거. 안 그리고 변해. 맞아요. 실시간으로 내가 이 푸시를 직접 받는 거랑 내가 대가 지불을 한 거랑 내 생명이랑 맞바꾼 돈을 여기다가 펀딩으로 넣는 거랑 이게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면 저는 돈을 교육에 대표님 교육 말고도 워낙 여기저기 가서 많이 또 빨리 틀려봤기 때문에 일단 돈을 써야 배워요. 아, 틀렸구나도 돈을 써야 배우고 그 틀린 거 자체가 사실은 또 진짜 그게 배우면1번이에요. 깨달음이거든요. 제가 수강생으로서 얘기할게요. 내가 네. 수강생을 가르치는 코치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강생으로 얘기할게요. 그게 1번이에요. 1번은 음, 내가 상대방한테 배우려고 돈을 주는 내가 바뀌어요. 음, 그 나를 클로징한 그 코치가 나를 클로징 해가지고 코치가 대단한 게 아니라 물론 그 사람도 대단하죠. 그랜카도는 예. 대단한 게 아니라 음, 내가 그 돈을 내서라도 나도 돈이 음, 없어. 내가 음, 한국에서 완전 고졸인데 어디 뭐 어떻게 내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예? 그런 돈을 내가 어떻게 벌었겠어요? 생각해봐요. 근데 1번 조금씩 이게 바뀌어가는 게 뭐냐면 음, 사실 내가 돈 낸다는 건 내가 그만큼 진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 수강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니들이 수강료를 내는 게 내 능력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니들이 그런 사람이니까 그 수강료를 지불하고 여기 들어왔는데 그거는 변할 사람이 나를 붙잡은 거지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제가 수강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내가 네. 변할 사람이니까 그랜카돈이 뭘 얘기했을 때 내가 걔 거를 클로징 당해서 내가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음, 내가 그 돈을 내 의도가 있고 그리고 그 돈이 나한테 부담되더라도 리스크를 테이크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음, 해봤는데 음, 예, 한국에서도 그런 고가의 교육을 받아봤는데 거의 사기 수준으로 당해본 적도 있고 근데 당해도 내가 파괴가 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네. 당해가지고 내 인생이 지금 좆됐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바뀌면 다 바뀐다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들은 이 컨셉을 몰라요. 어떤 네. 사람은 꼭 컨텐츠만 따져요. 컨텐츠만 음, 따지는 게 뭐냐면 심지어 나한테 수강 문의 온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1,000만 원을 내면 1,000만 원을 다음 달에 벌 수 있을까요? 제가 뭐 금융 투자하는 사람들도 1,000만 원 내서 1,000만 원 다음 달에 다 바로 네. 못 벌어요. 네. 예, 만약 그런 그냥 머니머신이 있다면 세상 네. 그런 그건 거의 알라딘 수준이고 그건 동화 이야기고 1,000만 원인데 다음 달에 1,000만 원 벌까요? 1,000만 원 냈는데 그 다음 달에 그럼 벌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완전 잘못됐죠. 그게 뭐냐면 그게 그 사람의 생각 구조를 가진 사람은 꽉 잡혀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절대 안 변해요. 왜? 그 구조로만 세상을 보기 때문에 하나도 잃지 않고 약간 내가 부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심보는 없어요, 이 세상에. 저도 사기 음, 당해 본 적이 있고, 사기 당했는데도 저는 회복 탄력성이 있었고, 사기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본전을 뽑았고, 그러니까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내가 한번 피 흘리기를 한다고 해서 그 피가 늘 흘리지 않아요. 피가 흐르다가 막아요. 예, 우리는 좀 그래도 적응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뭔가 수강료를 내가지고, 사기 당했네. 30만 사기 당했어요. 되게 아프겠죠. 음. 30만 원이나 잃었어요. 우리 인생에 책들을 네. 보면 이 책들이 다 총합을 합치면 돈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읽어가지고 내 인생이 그래서 책 읽어서 바뀌었나? 책 읽어서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 그걸 찾는 그 과정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네. 책을 읽어서 이 책이 나한테 어떤 거를 막 부자 될 것 같이 나한테 홍보해서 하는 책을 내가 읽으면 뭔지 부자 될 것 같죠. 책 읽어 부자 되면 다 부자 됐겠지. 근데 자기 개발 읽는 사람이 더 가난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럴까? 자기 개발만 읽으니까 읽어가지고 더 가난해요. 왜? 가난한 사람도 자기 개발 읽는데요. 이 웃기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아
뭘 하다 이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돕는다는 얘기를 저희가 나누고 네, 있었는데, 뭐 어쨌든 돈을 벌려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돈을 음, 벌려면 그렇게 내가 요거 하나 딱 하면 꼭 내 계획대로 들어오고 내 계획대로 딱 되고 그거는 완전 애기처럼 징징대는 거지. 애기가 우리 맨날 징징대는 걸 보면 웃기잖아요. 우린 네. 별 같지도 않은 걸 가지고 그 사람들 되게 막 이렇게 음, 아끼잖아요, 애기들을. 우리는 뭐 그런 거 10개도 100개도 사줄 수 있잖아요. 약간 그런 사이즈가 돼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징징대는 거예요. 내가 요 정도 돈 투자하면 이러면 어떡하지? 이게 마치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가난한 사람 보는 태도라고 할까? 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할까? 왜 애기처럼 요거 요 별것도 아닌 걸 징징대지? 네가 요걸 가지고 요 리스크 테이크를 하는 그 마음과 심리만 가지고도 너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데 겉으로 보여지는 건 이걸 마치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를 아이들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그냥 이건 기질이라고 할까? 자기가 그냥 타고나야 될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 수강생들 봤을 때 그런 타고난 사람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 사람들 제 거를 이렇게 투자해서 들어와서 배우고 공부하고 하는 그 과정. 그 사람들이 난 제일 축복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음, 나를 얻었잖아요, 1번. 그리고 네. 내가 책임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책임성이 없는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나를 안 얻었을 때는 제 수강생들 음, 나를 안 얻어서 나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고 했을 때는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안 보낼 텐데 그 사람들이 그 시간에 음, 이런 사람이 퍼포먼스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까지 이끄는 거 그런 사람이 아예 없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분명 시간이 지나도 안 변한다는 걸 우리 아는데 그래도 그걸 트라이 하고 그리고 저 같은 사람 고용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 엄청 또 많은 자극과 푸시와 상상력을 제공하고 영감을 제공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변해가는 거지. 예, 이게 저는 돕는다라고 하는 정의 안에서 끊임없이 제가 해왔던 방식이고 그리고 됐던 방식이고 이보다 더 효율적인 게 있으면 계속 저도 찾고 있어요. 더 효율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 또 더 빠른 길이 또 어떤 게 있을까? 요즘 AI도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항상 본질은 그렇게 쉽게 우리 얻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빠른 길만 택하다가 좆될 수 있으니까 본질에 집중하자.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대표님 항상 말씀하시는 게 의도, 목적, 이거 되게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의도, 목적이 명확해도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들어오면 심리가 되게 흔들려요. 아, 내가 딱딱딱딱 인생의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거를 머리로 알지만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나름대로의 안 될 거라는 거 알지만 또 계획이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적화된 계획을 세우는데 근데 예전에 호주에 그 시드니 하우스 지을 때도 오페라 하우스 지을 때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과 그 기간의 비용이 추가됐다고 하잖아. 시간 비용하고 그 실제 비용이. 맞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자기한테 최적의 시나리오로 최단기에 어떤 최적화된 비용으로 자기가 이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사실은 상식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데 교육에 투자할 때 사람들 태도도 그런 것 같아요. 아, 내가 요 돈 넣었으니까 딱 자판기처럼 나오겠지? 근데 그걸 자기가 틀려봐야 아는데 이건 말로 해줘도 설명해줘도 안 하다.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그래서 다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는 대표님 만나고 제일 뭐가 많이 바뀌었나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심리가 되게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그 심리가 언제 달라지냐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돈을 쓰면서 달라져요. 배울 때 돈을 쓰고 경험에 돈을 쓰고 대표님 그러셨잖아요. 돈을 잘 써야 된다고. 잘 쓰려고 우리가 버는 거라고. 근데 버는 것도 병신같이 벌지만 쓸 때도 보면 진짜 병신같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심리를 바꾼다는 게 도대체 어떤 거고 대표님이 제가 또 놀라운 게 제자들한테 뭔가 얘가 이걸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든 그게 되어지게 만드시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협상하시는 걸 보고 진짜 놀란 게 이겨놓고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냥 어차피 얘한테 이거를 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딱 세팅을 해놓고 시작하시는데 사실 그날 많이 놀랬거든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협상하지? 그런 심리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지? 이것도 그래서 되게 예, 소통이 필요해요. 그거는. 소통이요. 예, 그 레벨까지 가려면 일단 제가 뭐 네, 신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리 이겨놓고 간다라고 세팅 해놓고 간다라고 하는 그건 저는 사실 그 전 단계를 봐야죠. 그 전 음, 단계까지는 어, 어,
내가 이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할까요? 그 전 단계까지는. 네. 예. 그래서 그 전 단계까지는 알아가다 보면요. 네.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네. 처음 아는 사람한테 내가 만약 이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가정할 수 있거든요. 처음 우리가 네. 만났을 때. 네. 그러면 그 가정이 틀릴 확률이 되게 높아요. 왜냐면 내가 이 음. 사람이 될 수가 없거든요. 내가 모르기 네. 때문에. 악수하고 그냥 만나고 지금 소개팅하고 나가지고 웃고 밥 먹고 하는 내가 어떻게 알아? 이 사람이 돼서. 그러면 이 사람이 돼서 하루만 아는 게 아니라 일주일 알고, 한 달 알고, 1년 알고, 5년 알고 하면은 좀 더 가까워지겠죠. 네. 그렇지 않아요? 근데 네. 우리가 효율성을 또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효율성이 음. 뭐냐면 어떻게 5년을 알아도 음. 모를 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주일에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음. 달에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5년 거를 1년에 알 수 있을까? 그게 효율성이 아니에요? 그게 그쵸. 생산성. 예. 네. 그렇게 하려면 소통 능력이 1번이죠. 왜? 음. 이 사람한테 네. 질문이 달라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예. 음.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다 보면 저도 이번에 뉴질랜드 가서 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거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로 풀어야 되거든요. 대화. 그러면 대화로 풀 때 나의 의도가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나의 의도가 그냥 대화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거가 나의 의도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네. 그 대화 안에서 비즈니스 대화라면 혹은 내가 지난 16년 동안 경험을 가진 바탕의 그 경험치로 이 사람한테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가 처음에는 무료겠죠. 그 네. 대화가. 근데 그 음. 대화가 처음엔 무료인데 그 무료 대화가 사실 유료 대화예요. 근데 음. 무료로 예를 들면 제공하는 그 대화가 뭔가 달라야 음. 되겠죠. 네. 그러면 내가 거기에 있는 현지 사람들이랑 비즈니스 하는 사람하고 대화했을 때 나의 대화 방식이 그 사람의 평범하게 그냥 어울리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 이게 전문성이란 말이에요. 제, 그러니까 그런 게 저의 머릿속에 항상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예요. 왜냐면 이게 제가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 인간하고 협상할 때는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질문인데 그 질문이 내 의도가 내 이 사람을 과연 도울 수 있을까? 그리고 도울 수 있다면 내가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근거를 대야 되겠죠. 그리고 이 네. 사람도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나한테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 이유와 그 역할과 그게 에스퍼 해야 되겠죠. 그게 네. 간절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그 서로 니즈가 맞는 거를 이 사람은 의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상대방은. 음. 그냥 자기가 살던 대로 잘 살고 있고 하는데 어떤 뭐 왜 왠지 아시아인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자기 어떤 비즈니스를 이제 퍼포스를 하고 뭐 오퍼를 던지고 하는 걸 보면 이 사람 입장에서 내가 왜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대화 속에서 질문이 어떻게 들어가고 그 질문이 결국에는 5년을 알아도 못 알 거를 빠르게 효율적으로 끌어내는 것들. 그게 음. 우리가 세일즈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드한 질문이거든요. 네. 하드한 질문이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내가 고차원에서 도와주는 게 어떤 건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네네. 경제라고 네. 숫자라고. 그러면 하드한 질문 안에서 내가 고차원으로 이 사람하고 내가 다름을 그 사람의 주변 인맥이랑 다르다는 걸 증명하려면 고차원적인 질문을 내가 가지고 있는 16년 기반 데이터를 가지고 하겠죠. 예. 네. 그런 게 이제 비즈니스 대화인데 그 질문을 이 사람 입장에서 받는 게 물론 술술 대답해 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훈련이 안 되고 이런 질문을 안 받아봤던 사람들은 그 질문을 대답하는 게 되게 awkward하다고 할까요? 예. 음. 불편하고 되게 왜 이런 질문을 하지?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네. 내가 또 아이스 브레이킹 할 수 있는 명분을 깔아야 되고 그리고 음. 끊임없이 나의 의도가 이런 의도라고 하는 걸 상대방을 이해시키면서 또 그 질문을 해야 되겠죠. 음. 봐봐요. 네. 하드하게 질문하는 게 가장 빠르게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드한 심리가 없는데 어떻게 하드한 질문을 해? 내가 음. 소프트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그 사람한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생각이 많아요. 무례한 게 아닐까? 이런 사람 이렇게 질문하면 또 막 나보고 막 이상하게 막 이게 꼬이는 게 아닐까?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리스크 테이크를 사실 사소한 대화 안에서도 사실 리스크 테이크를 하거든요, 우리가. 왜냐면 굳이 이런 질문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질문을 하면 진짜 소금 맞을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외국에는 소금을 뿌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되게 무례하다라고 하는 그 문화 커culture 쇼크라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거예요. 내가 돕는다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소통이에요. 그죠? 그 소통 음, 속에서 우리가 그 심리를 사실 훈련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심리를 훈련한 거에 있어서 제가 5년을 알 거를 어떻게 1년, 어떻게 6개월 짧게 알 수 있을까? 제가 제 수강생들을 도우려면 짧게, 빨리, 많이, 깊게 알아야 돼. 음, 예. 그리고 깊게, 빨리, 많이 아는 거는 단순히 질문을 해서 끌어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실제로 그걸 또 경험하게 작은 실험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을 테스트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 그 테스트 기반에서 그 사람도 자기 주제 파악을 하고 그 주제 파악한 안에서 내가 질문했을 때 같은 질문이라도 다른 어떤 느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시간을 나는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우리가 했던 협상도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시간이 꽤 그래도 길었어요. 그렇지 네. 않아요? 근데 그 네. 시간이 꽤 길다고 꼭 그게 갑자기 그 협상까지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음, 왜냐면 그 사람도 설득 안 되지만 내가 설득하려고 협상하려고 나도 설득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억지 음, 부릴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네. 세일즈가 안 될 때는 되게 억지 부린다라고 하는 게 느껴질 거예요. 상대방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네. 옆에 보는 네. 사람도 그렇고. 근데 제가 이번에 협상했을 때는 그게 억지 부림이 없었잖아요. 네. 그거는 완전 딱 엔드잖아요. 예. 예. 예, 그냥 하이엔드라고 할까. 하이엔드 예. 협상법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건 이 사람이 테이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옵션이란 음, 말이에요. 그런 음, 식으로 갔던 이유는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이라면 내가 만약 이 사람이라면 풀리 거기에서 이해를 하고 들어간 거죠. 음, 이 사람을 내가 지금 만난 게 아니잖아. 만난 지 이제 좀 네. 시간이 됐으니까. 내가 만약 네. 이 사람이라면 이 사람의 심리 상태, 이 사람의 의사결정 이렇게 못하는 상태에서 내가 만약 음, 이 사람이라면 지금 내가 가장 레버리지 써가지고 효과적인 그 선택이 무엇일까? 그거를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만났을 때 협상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 왜? 상대방 입장에서 이 사람은 이런 창의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때요? 내가 만약 너라면 이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이 옵션을 던졌고 그 옵션을 던지는 거에 있어서 당신이 왜 이걸 선택해야 되는지 다양한 면을 다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이 맞아요. 선택을 안 했을 때 또 다양한 면을 다 보여줬고 네. 그 라운드를 다 보여주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보다 더 현실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 알고 그리고 이 옵션을 선택해야 되는 합리적인 이유를 안 거죠. 예. 그리고 그걸 누가 봐도 나와 그 사람만 설득된 게 아니라 옆에 지금 코치님도 설득됐고 네. 예, 그게 협상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건데, 근데 그건 대신 시간이 필요하고 그 사람하고의 소통이 필요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음, 이 컨설팅이 쉬운 직업이 아닌 이유가 단순히 우리가 이렇잖아요.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뭐 춥게 입고 나오면 그냥 그것만 보고 야, 왜 이렇게 춥게 입었어 하면서 잔소리를 하잖아요. 점심을 안 먹고 왔다면 야, 왜 밥을 안 먹고 굶고 다니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네. 사실 컨설팅의 가장 핫발, 꼰대, 가장 핫발이. 예, 왜? 옷을 적게 입은 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중요한 파티장에서 이 옷을 반드시 입어야 되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 점심을 안 먹었던 이유가 뭐 단식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아니라 어때요? 바로 음, 잔소리부터 들어가잖아요. 음,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술 먹고 뭔가 나 뭔가 남편이 오늘 뭐 어떤 일을 저지러 가지고 뭐 어떻게 했어 하면은 음, 막 옆에 사람 그 설을 듣고 야, 걔랑 헤어져 막 이러면서 막 아니 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이러면서 뭐 그 상황이 아니고 그 남자랑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음, 자기가 마치 그 남자랑 오히려 더 오래 살아본 것처럼 막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살이 깊지 않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컨설팅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튜버들 중에서도 예. 수많은 어떤 노하우를 막 공유를 하는데 전 그걸 음, 보면 웃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교육에 너무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네. 컨설팅 웬만하면 안 봐요. 예. 음, 그 다음 단계를 보고 있죠. 예. 음,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예. 음, 자기가 이걸 계속 보고 있고 이런 것들 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부족하고 아직 졸업을 못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 다른 사람을 돕는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네. 음,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돈 쓰는 데 있어서 심리가 변하고 이런 것들은 다 음, 그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음, 우리가 결국 그 사람이 뭘 변화시킬 거냐. 음, 이게 핵심이잖아요. 네, 그 사람의 뭐 그래서 어떻게 변화시키고 뭘 변화시킬 거냐. 저는 사람이 변화하는 데 있어서는 혼자서는 못 변한다. 이게 1번. 네, 그리고 변하려면 꼭 귀인을 만나야 된다. 음, 어쩌면 네, 저랑 협상하고 저랑 소통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네, 귀인이 됐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귀인이라고 하는 게 뚝딱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대체 내 삶에 들어온 이후 어떻게 내 음, 삶이 달라졌지? 이것만 따져봐도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음, 그리고 지금 코치님도 그렇고 제 와이프도 그렇고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내가 그냥 개입했는데 삶이 많이 변화되는 거가 나는 그걸 여러 번 발견했어요. 이건 내 자랑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네, 근데 그 자랑이 현실일 때는 자랑이 아니라 그냥 그건 진리고 현실이에요. 그 역할을 내가 하고 있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똑같이 제 수강생들을 하려고 했고, 왜냐면 그게 내 의도고, 한 번도 내 의도가 틀어진 적이 없었고, 네. 그러니까 그걸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까, 뭐, 늘 아니, 우리도 왜 위기가 없겠어요, 삶에. 저도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 딱 두 번의 위기가 있었어요. 그게 작년이었어요, 하나는. 왜냐 불면증 때문에. 전 죽는 줄 알았어요. 1년 동안 고생했어요. 11개월이에요, 정확하게. 예, 지금도 어제도 5시간 잤는데 그 쪽잠으로 자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이 다 불면증 후유증이란 말이에요. 지금 치유되는 과정인데 예전에 1년 전으로 못 돌아가겠더라고, 지금도. 예, 그게 1번이에요. 지금도 파괴된 것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10년 전에 이혼했을 때, 네. 음, 첫 와이프랑 이혼했을 때, 그때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 제 리더십이 완전 싹 내려가는 거하고 다 잃은 것 같은 어떤 그런 어떤 그 허한 어떤 그런 기분을 처음 느꼈거든요. 그 2015년도였어요. 그리고 이 10년 만에 2025년도에 음, 불면증이 생기고 10년 만에 한 번씩 위기가 오는데 왜 사람이 위기가 없겠어요? 근데 네, 위기가 있어도 우리가 앞에서 좀 그래도 해놨던 것들이 있다 보면 그 위기도 또한 넘어갈 수 있다. 예, 그리고 위기 있어도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라고 왜 실수를 안 하겠어요. 근데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한 게 더 많았을 때는 사람들이 나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음, 되게 중요하고. 돈 쓰기에 대한 그 심리를 얘기하다가 뭐 여기까지 음, 왔는데 그 심리가 변하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음, 제가 이렇게까지 표현하면 사람들은 좀 하나만 알아봐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뭔가는 의도하고 많이 표현하려고 하고 막 장황하게 다양한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게 단시간에 내가 다 설명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설명하는 건데 그 이상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긴 것 같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진짜. 우리 영화도 요즘에 나왔잖아요. 어쩔 수가 없다라고. 저는 정말 사람을 돕고 싶고 사람을 진짜 변화된데 지금 16년 동안 제 일을 해왔고 제가 완벽하다는 얘기는 하는 게 아니지만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해오면서 사람들 실제로 변했고 근데 이게 이것보다 더 잘할 수는 없어요. 지금 저는 늘 최선을 다하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